자, 그럼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실습에서 사용할 주분투 리눅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눅스든 윈도우즈든 맥이든 이런 운영체제는 컴퓨터 PC, 즉 노트북 이런 것에 직접 설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우리는 실습의 편의를 위해서 이 가상머신이라는 데에다가 주분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머신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이 운영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 위에서 이 가상머신 관리자를 통해 가지고 마치 가상의 PC를 한 대 추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PC 안에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시스템들을 운영체제를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 버추얼박스에 들어있는 가상머신 기능을 이용할 거고요. 여기 있는 우분투 30이라는 것은 제가 미리 이전에 가상머신 하나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분투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가상머신, 즉 가상의 PC를 한 대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요. 가상머신의 이름을 입력하는데 임의로 입력해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사용할 것과 연관성이 있도록 주분투라고 입력을 하면 키워드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여기서 사용할 운영체제와 버전 등을 표시를 합니다. 우리는 실험의 편의상 32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PC를 조립할 때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등을 선택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처럼 이 가상머신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있는 게 메모리이고요. 또 이 가상머신은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크기를 임의로 크게 할 수는 없고 이 실제 시스템에 있는 것을 제약을 받아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크기는 리눅스용으로는 보통 한 1기가 정도, 1024MB 정도를 쓰면 됩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리눅스는 조금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장장치 하드디스크 설정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만들기 하고 실제 PC에서는 실제 하드디스크 물건을 사서 장착을 하지만 이 가상머신에서는 하드디스크라는 것이 이 원래 시스템에 있는 하나의 파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버추얼박스 디스크 이미지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가상의 하드디스크의 크기를 정해진 것만큼 한꺼번에 다 할당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처음에는 조금만 사용하고 조금씩 이제 시스템을 쓰면서 저장하는 데이터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용할 것이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동적 할당을 선택하는 것이 시스템 저장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드디스크의 크기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리눅스 같은 경우는 한 16GB 이 정도만 있어도 웬만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윈도우즈보다는 훨씬 작은 크기죠. 저는 그보다 더 작게 아까 디폴트 크기였던 8GB 정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거의 테스트용만 쓸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주분투 30이라고 하는 가상의 기계, 즉 PC 한 대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설정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PC에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 구성, CPU를 몇 개를 둘 것이냐 등등, 메모리를 얼마를 둘 것이냐 좀 전에 선택을 했지만 이렇게 새롭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옵션을 메뉴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값들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네트워크 카드 하나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카드는 이 가상머신에서 인터넷을 쓰기 위한 용도인데 첫 번째 있는 것이 이 시스템에 있는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자기가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입니다. 어댑터 2를 추가를 할 텐데요. 이것은 이 가상머신과 이 호스트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용도로 씁니다. 즉 이 윈도우 시스템과 여기 있는 가상머신 사이에는
네트워크 연결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용의 어댑터를 추가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상머신 PC 설정이 끝났고요. 그러면 여기 이 가상머신 위에서 주분투 리눅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팅을 시켜야겠죠.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가상머신이 우리가 마치 PC에서 파워 버튼을 누른 것처럼 부팅이 시작됩니다. 현재 이 가상머신의 하드디스크에는 아무런 윈도우 운영체제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부팅 디스크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제가 기존에 시험삼아 설치했던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 보인다면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 놓았던 주분투 14.04.2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최신 버전이 15.04이지만 버추얼박스와 약간의 호환성 문제로 우리는 14.04.2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은 마치 PC에 이 CD를 삽입한 것과 같이 CD 부팅을 하게 됩니다. 현재 보이는 이 창이 이 윈도우즈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이 창으로만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이게 바로 가상머신에서의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즉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즉 이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이 가상머신은 아래에 있는 이 가상머신은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분투 리눅스의 설치 CD가 부팅되고 있는 것이고요. 잠시 기다리면 창이 좀 바뀌었는데 이거는 주분투 리눅스 설치 CD가 부팅되면서 그래픽 모드로 바뀌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에서는 고정된 화면을 보이지만 여기 이제 가상머신은 프로그램의 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픽 모드일 때와 텍스트 모드일 때 좀 다르게 보이고 있죠. 자, 이 화면이 설치 CD의 첫 번째 화면이고 여기서부터 설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 언어를 선택하고 주분투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설치 옵션을 선택할 텐데요. 업데이트 다운로드는 빠른 설치를 위해서 나중에 하는 걸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모두 지우고 설치되는 걸로 지금 설치를 누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만든 8기가의 하드디스크에 이런 식으로 포맷을 한다 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지역은 한국 서울로 나올 거고요. 다음에는 키보드 자판을 선택하는데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혹시 데스크탑에서 큰 키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101키 호환 키보드를 선택하는 게 좀 편리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 주분투 리눅스의 첫 번째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는데요. 여러분 이름에 맞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간편히 하기 위해서 넥스트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컴퓨터 이름, 사용자 아이디 등이 설정이 되는데 클릭해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암호는 저는 간단하게 입력을 합니다. 여러분은 필요에 따라서 보안성이 높은 암호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실험용으로 사용의 편리상 암호 입력 없이 자동으로 로그인하도록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설치 CD에서 하드디스크로 가상의 하드디스크로 파일을 복사하면서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이 각 컴퓨터에 따라서 6, 7분 내지 한 10분 이내가 될 텐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잠시 녹화는 멈춰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완료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화면이 점프한 게 아니고 잠시 멈췄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녹화를 재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컴퓨터가 이제 리부팅 하면서 설치된 운영체제, 즉 주분투로 새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보통 이 버추얼박스에서 제가 주분투나 우분투를 설치하다 보면 처음 설치 후 리부팅 할 때
좀 오랫동안 멈춰 있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멈춰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좀 비정상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럴 때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강제로 종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윈도우즈에 있는 창을 닫으면 버추얼 박스에 옵션이 나오고 전원 끄기, 즉 이 가상 머신에 전원 버튼을 강제로 누른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부팅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은 아까 삽입했던 CD를 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부팅을 시키면 CD 대신에 하드디스크에 설치되어 있던 주분투 리눅스가 부팅이 됩니다. 자, 이 화면이 좀 전에 설치했던 주분투 리눅스가 가상 머신에서 부팅이 되는 화면이고요. 좀 늦네요. 처음 부팅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창이지만 주분투 리눅스가 부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창은 이 가상 머신의 모니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윈도우즈 창의 내용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화면의 모니터이고 윈도우즈하고는 다르게 윈도우즈는 아래쪽에 작업 관리자 바가 있는데 주분투 리눅스는 위쪽에 바가 있고 왼쪽 G 모양의 버튼이 메뉴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게 보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창의 메뉴들은 바로 이 가상 머신의 메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가상 머신의 메뉴들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는 완료됐는데 여기서 각자의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든가 추가 설정들을 하게 될 텐데 기본적인 주분투 설정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여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도구라는 자동으로 메뉴가 자동으로 뜨게 될 겁니다. 메뉴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떴는데요. 이미지가 나온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마치 윈도우즈를 쓰다 보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설치된 운영체제 주분투의 업데이트 요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업데이트를 하겠느냐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 설정을 통해 가지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폐쇄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 업데이트 사이트 등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 우분투나 리눅스 주분투들은 업데이트 서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이 서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에는 대한민국 서버라고 하는 것이 좀 느려서 기타에 보면 다음에 있는 서버를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크게 느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필요하면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다음에 설정 메뉴에 들어갔다 왔더니 다시 한번 검색하고 지금 업데이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제 메시지는 이제 그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중요한 정보들을 말 그대로 업데이트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리를 위한 암호를 넣게 되는데요. 여기 자기가 아까 만들었던 그 암호를 넣습니다. 리눅스 주분투에는 일반 유저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동안만 관리자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이런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자기 암호를 한 번 더 넣어주면 확인을 받아서 시스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완료될 때까지 잠시 녹화는 멈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고요.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시간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계속 녹화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후 다시 부팅이 됐습니다. 다음에 할 셋업 작업은 버추얼박스에서 제공하는 게스트 확장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지금 버추얼박스 가상 머신에다가 주분투 리눅스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 화면이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세팅이 아주 작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상 머신과 실제 윈도우즈 호스트 시스템 사이에서의 어떤 그 관계가 좀 불편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버추얼박스는 게스트 확장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것을 이 주분투에다 설치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버추얼박스의 기능을 이제 버추얼박스에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 버추얼박스 메뉴에 있는 장치 버튼을 눌러서 게스트 확장 설치를 선택합니다. 좀 전에 아이콘이 나온 것처럼 게스트 확장이라는 것은 바로 버추얼박스에서 이 가상 머신에다가 소프트웨어 CD를 넣어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CD를 설치하면 됩니다. 오토론.쉘이라는 어떤 셋업 시작 프로그램을 쉘 스크립트라고 할 텐데요. 이걸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시스템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암호 인증을 한 번 더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게스트 확장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이 주분투 리눅스에 설치가 됩니다. 역시 잠깐 멈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1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이제 게스트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리턴 키를 누르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스템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확실한 적용을 위해서 다시 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녹화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자, 이게 다시 부팅된 화면인데요. 좀 전에 그 화면이 기억나면은 비교가 되겠지만 작은 화면이 좀 더 커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이게 이 윈도우즈에서 이 창의 크기를 늘리면 자동적으로 주분투 화면도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모니터에서 해상도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자유로운 것처럼 여기서 그렇게 이제 화면을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 그 게스트 확장의 주요한 기능으로서는 이 주분투에 있는 클립보드와 윈도우즈에 있는 클립보드 사이에서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클립보드 공유 기능을 양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에 있는 이런 텍스트를 지금 창이 겹쳐서 혼동이 되겠지만 이 메모장은 윈도우즈에 있는 프로그램이고 복사를 한 후에 여기 이 창 안에 있는 이 화면은 주분투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가상 머신으로 같은 PC 화면 안에서 보니까 똑같은 어떤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것은 완전히 다른 PC에서 동작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복사한 게 전달이 되지 않는데 게스트 확장을 설치하고 나면은 붙여넣기를 하면은 윈도우즈에 있는 것이 주분투에 있는 것을 윈도우즈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을 쓸 때 이런 기능이 있어야지 좀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정할 작업은 여기 한글들이 잘 나오고 있지만 주분투는 윈도우즈처럼 상용화된 OS가 아니기 때문에 한글 입력이 처음 상태에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영키를 누른다고 하더라도 영문으로만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한글 입력을 위한 입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이 명령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일단 설치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해봅니다.
좀 전에 터미널 창을 열어서 sudo apt get install ibus 한글이라고 칩니다. 나중에 우리 명령어를 한번 살펴볼 때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서버에서 아까 업데이트한 것과 같은 서버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리눅스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아무를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한글 입력 프로그램이 설치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마치 윈도우즈에 있는 제어판과 같은 기능을 통해서 세팅을 합니다. 주분투 리눅스에서는 설정이라는 기능으로 제공이 됩니다. 뭐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래쪽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설정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언어 지원을 눌러봅니다. 언어 지원을 누르면 처음 실행하니까 언어 패키지 설치 안내가 나오고요. 설치를 인정해서 설치를 하면 여기에 키보드 입력기 보면은 ibus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치한 ibus라는 이름의 한글 입력기가 선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설치를 안 한 상태에서는 이게 ibus가 나타나지 않고 없음이라고 나타나 있게 됩니다. ibus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닫기. 자, 누르면 입력 좀 설정된 것들을 또 확실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작은 변화라서 알아챘는지 모르겠는데 상태 창에 이쪽 키보드 아이콘이 보입니다. 역시 다시 터미널을 열어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 키보드 아이콘이 태극마크로 바뀌죠. 다시 컨트롤 시프트가 아니라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다시 바뀌죠. 그래서 이게 영문 입력 상태인 것이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태극마크가 되면은 한글 입력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 한글 한영 한글 입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 키보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키보드에 있는 한영 전환 버튼을 가지고는 동작을 하지 않을 거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고 만약에 이것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아까 같은 설정 메뉴의 맨 아래쪽에 보면은 키보드 입력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쉬프트 스페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제는 쉬프트 스페이스로 한글 한영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주분투에서 한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기타 다른 몇 가지 설정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터미널이라는 것은 이 주분투 역시 이렇게 그래픽 데스크탑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제 웹브라우저나 뭐 그 문서 편집기나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일반적인 운영체제 환경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실습용으로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터미널이라는 것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 환경을 뭐 바꿀 수가 있는데, 터미널 환경에 바꾸는 게 크기, 창의 크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저는 실습의 목적을 위해서 폰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중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폰트를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설정 메뉴에서
모양새를 하면 되는데 저는 이 폰트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잘 보이도록 16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그럼 훨씬 커졌죠. 그 다음에 할 작업은 또 아까 이쪽 위쪽 버추얼박스 시스템 메뉴에서 장치 쪽에 보면 클립보드 공유라는 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할 게 공유 폴더 설정이 되겠습니다. 공유 폴더 설정이라는 것은 역시 이 주분트 이 가상 머신에 있는 이 운영체제와 실제 리눅스 호스트 운영체제 사이에서 디렉토리 폴더를 서로 공유함으로 해가지고서 서로 파일들을 주고받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유 폴더에서 바로 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두 시스템 간의 파일을 전달할 때 매우 편리한 기능이니까 설치가 아니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유 폴더 추가를 하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폴더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화면에 이 시스템의 어떤 디렉토리 구조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주분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버추얼 머신에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윈도우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 디렉토리에 있는 vbox라는 이름의 폴더를 이 주분투에서 공유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 마운트 항상 사용하기 설정하게 되면 vbox라는 이름으로 이 주분투에서 윈도우즈에 있는 디렉토리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버추얼박스 즉 가상 머신에 설정을 마친 거고, 이제 이 주분투에서 그 방금 디렉토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렉토리를 마운트라는 작업을 통해서 주분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운트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운영체제 이론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라서 해보면 sudo mount type virtualbox sf, 그리고 좀 전에 공유 폴더 이름을 vbox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이걸 어디에다가 붙일 거냐, 마운트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붙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그런 다음에 df라는 코맨드를 쳐보면, df라는 것은 이 시스템의 디스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스크들이 용량이 얼마이며 얼마만큼 쓰고 있냐를 보는데, 여기 맨 아래쪽에 mnt라는 루트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mnt에 요만큼의 디스크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이 주분투가 아니고 윈도우즈에 있는 하드 디스크가 이렇게 붙은 게 됩니다. 그래서 120기가 용량으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nt라고 쳐보면 파일들이 보이는데, 이 파일들은 실제로 주분투 가상 디스크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윈도우즈에 있는 vbox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입니다. 즉 윈도우즈에 있는 파일을 주분투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분투 시스템과 윈도우즈 호스트 시스템 사이의 파일 교환을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공유 폴더 기능입니다. 공유 폴더를 연결해주는 이 마운트 명령어는 매번 부팅할 때마다 다시 쳐줘야 되는데요. 이것들은 어떻게 나중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까 추가로 가상 머신에 네트워크 카드를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ifconfig라는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이 시스템의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구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ETH0, ETH1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까 하나를 추가해서 두 개가 됐기 때문에 0, 1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ETH0는 이 주분투 시스템이 이 실제 리눅스를 통해서 여기 윈도우즈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 설정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ETH1은 호스트 전용 어댑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분투 시스템과 여기에 있는 이 윈도우즈 시스템 사이에서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쪽 윈도우즈 쪽에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 같은 192.168.556.101 이라는 주소로 뭐 웹브라우저를 연다든가 또는 터미널, 원격 터미널을 연다든가 하게 되면 이 주분투 시스템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후에 만약에 여기 윈도우즈에다가 웹서버를 구축해 놓고 그 웹서버가 잘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뭐 밖에서 다른 PC에서 접속할 게 아니라 이쪽 호스트 시스템에서 브라우저를 열고 이 주소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주분투에 설정되어 있는 웹서버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개발에 아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가상머신, 버추얼박스라는 가상머신 위에서 주분투 리눅스를 설치하고 기본 설정을 하는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